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2단원 네 번째 복습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비탈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점입니다. 보호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죠.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 즉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오비탈을 뭐라고 생각하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으로 생각하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전자 껍질 속에 들어있는 방으로 생각하자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S, P, D, F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이 몇 개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S는 1개, P 3개, D 5개, F는 7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오비탈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위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요. 위 화살표를 보고 업스핀 전자, 아래 화살표를 보고 다운스핀 전자라고 합니다. 한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에는 업으로 들어있어도 되고 다운으로 들어있어도 돼요. 단 업으로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서는 전부 업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을 때는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똑같은 전자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도 달랐잖아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오비탈만, 두 번째에는 sp, 세 번째에는 spd, 네 번째에는 spdf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건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구형으로 생긴 오비탈, s오비탈이고요. R형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 p오비탈입니다. 각 오비탈의 모형의 이름, 구형 오비탈, R형형 오비탈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모양의 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s오비탈 또는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이 공간 안에서 발견 확률이 몇 퍼센트? 90%. 공간 밖에서 발견의 확률이 10%로 존재하죠. 그래서 공간 안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공간 밖에서도 낮은 확률로 발견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마디라는 내용을 언급하셨다면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과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입니다. 외워주시면 돼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s오비탈,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은 나머지 오비탈인데요. 화학원 교육과정에서는 s와 p오비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건 s, 있는 건 p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오비탈의 네 가지 양자수인데요. 전자의 현재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순서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죠. 기호로는 소문자 n으로 표현하고요. 주양자수에 따라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오비탈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즉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이 있어요. 주양자수 ES가 더 크죠. 오비탈의 에너지 주기도, 오비탈의 크기도 누가 더 클 것이다? ES가 더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2p 오비탈과 3p 오비탈이 있다면 에너지 준위와 크기는 누가 더 클 것이다? 3p 오비탈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양자수는 방위 양자수죠. 기호로는 소문자 L로 표현하고요.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와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각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방위 양자수는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PDF 순서대로 0, 1, 2, 3의 방향수 값을 갖고 있습니다. D랑 F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순서를 써가지고 S가 0, P가 1, 그럼 D는 2일 거야, F는 3일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지만 S랑 P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S는 0, P는 1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자수는 자기 양자수죠. 기호로는 소문자 M에 소문자 L을 하첨자로 달아서 표현을 해주고요.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오비탈의 방향성이라고 써져 있지만 기억하실 때에는 오비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자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정의됐었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에 정수로 정의가 됩니다. S오비탈은 방이 한 개죠. 그래서 몇 개의 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한 개의 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 양자수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 사이에 있는 정수 0밖에 없죠. s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0이 나오고요.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입니다. 그럼 자기 양자수가 3개가 나오겠죠.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정수로 정의가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원래 실제로는 여기에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각각의 p 오비탈에 1대1로 대응되지 않아요. 하지만 화학원에서는 각 자기 양자수가 방에 하나씩 배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방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문제에서 추가로 조건을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맘대로 배정할 수는 없다는 거. 네 번째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입니다. 기호로는 소문자 M의 소문자 S를 하첨자로 표현하고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전자들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우리가 배운 전자의 스핀 방향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가 있는데요. 업스핀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에서 4가지 양자수를 주고 이 4가지의 양자수를 모두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2군데를 확인해 주면 돼요. N과 L 사이의 관계, L과 ML 사이의 관계입니다. 방위 양자수는 항상 주양자수보다 작은 값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2면 방위 양자수는 0과 1의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방위 양자수에 따라서 자기 양자수가 결정이 되죠. 만약에 방위 양자수가 1이 나왔다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의 값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양자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N과 L 사이의 관계, L과 ML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전자 배치인지 불가능한 전자 배치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원자 내에서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라는 건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동일 스핀 방향의 전자이기 때문에 4가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인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중 누구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봐야죠. 선생님, 어떤 원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 수에 따라서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S보다는 ES, EP가 크고요. ES, EP, 주양자 수가 같죠? 둘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그럼 ES, EP보다는 3S, 3P, 3D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클 거고요. 3S, 3P, 3D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야 됩니다. 이 이유도 똑같은 조건을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수소 원자의 경우 에너지 준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비탈의 주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둘 다 받잖아요. 1S보다는 2S, 보다는 2P, 보다는 3S, 보다는 3P. 원래대로라면 3D가 나와야 되지만 3D가 나오기 전에 4S 나오고 3D가 나옵니다. 여기 4S와 3D 사이에 역전되는 구간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수소 원자의 경우 주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순위가 달라지고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와 방향자수 따라 에너지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를 비교하라고 했다. 비교하려는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같고 방향자수가 다른 경우, 즉 ES, EP, 3S, 3P의 에너지 순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꼭 원자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은 오비탈의 전자배치 규칙인데요. 전자배치 규칙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 전자배칙을 모두 지키면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가 되고요. 훈트 규칙과 싸움 원리를 어기면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기면 불가능한 전자배치가 됩니다. 먼저 파울리 베타 원리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오비탈 내에 전자는 최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왼쪽처럼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거나 2개가 들어있을 때에는 스핀 방향을 반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오비탈 내에 동일 스핀 방향의 전자가 존재하거나 3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한 원자 내에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4가지 양자수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라는 건 동일 오비탈에 들어있는 같은 스핀 방향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설명하는 표현이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닥도 들뜬도 아닌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규칙은 싸움 원리입니다. 싸움 원리는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할 때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가득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s 오비탈을 채우지 않고 2s 오비탈을 채우게 되면 싸움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싸움 원리를 만족하는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표현을 해볼게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그럼 11개의 전자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를 먼저 채운 뒤 남은 전자를 3s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싸움 원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을 가득 채워야 다음 오비탈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2p 오비탈을 가득 채우지 않고 3s를 채우게 되면 싸움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싸움 원리를 위배하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훈트 규칙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가능한 홀전자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때 홀전자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S 오비탈을 보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없어요. 하지만 P 오비탈의 경우 에너지 준위가 같은 PX, PY, PZ가 존재하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PX, PY, PZ와 같은 이런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때 최대한 홀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야 한다. 이게 훈트 규칙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P 오비탈에 3개의 전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처럼 홀전자를 3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홀전자를 하나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둘 중에 안정한 전자 배치는 누구다? 홀전자가 3개가 나오는 왼쪽의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즉 왼쪽의 전자 배치는 안정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전자 배치 규칙을 모두 만족하면 바닥 상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기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 싸움 원리와 훈트 규칙을 위배하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은 복습 강의이기 때문에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따로 그리지 않을 건데요. 아직 전자 배치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비탈 개념 강의를 한 번 더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신 분들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비탈 팁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그 영상 먼저 시청하신 후에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복습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